태양건설의 끝이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결국요, 그냥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는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는 이들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돈을 갈취한 시대의 사기극이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터집니다. 저축은행들. 우리는 부산저축은행의 그 악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헤쳐먹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빼돌리고 개수작질을 벌였던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태양건설의 이제 워크아웃으로 위기감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다지 뭐 큰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태영 윤씨 일가의 무리한 사업 증가, 부실 경영이 원인이죠.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이제 책임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득권들하고 그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결탁되어 있는 그런 일들 때문인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었습니다. 그때도 결국은요, 부동산 PF 대출이 이제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4개 건설회사하고 30개 저축은행이 사라졌죠. 지금요, 태양건설이 그 이제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건설은 지금 현재 480억 규모의 PF 대출을 못 갚고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PF발 경제위기가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온 거죠. 카드 대란에 시용대출 줄이고 PF 대출을 대폭 늘렸죠. 2011년 그 당시에도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축은행 사태는요, 2011년에 1월 사마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 대전, 전주, 보혜, 도민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를 받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이제 지역의 노인과 상인들을 고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상당수 그냥 공중에 분해시켜버렸던 겁니다. 앞으로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발 충격이 이제 터진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이 당시에도 제1금융권들이 하지 않던 PF 대출 상당수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들이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무서운 일이죠. 2010년에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규모가 12조 2천억.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 호황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지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맞으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고, 이제 투자 원금 회수도 불가능해지니까 PF 부실이 이제 터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에 투자했던 저축은행들의 재무 상황도 이제 엉망이 됐던 겁니다. 2005년에 9%이던 게 2008년에 14%까지 대출 연체가 이제 늘어나고 이제 엉망이 됐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요, 저축은행 사태로 27조를 집어넣었고요. 8조는 회수 못하고 그냥 엉망이 됐던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건설사 19곳이 문을 닫았고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충격이죠. 충격. 앞으로 이 더 충격적인 일들이 똑같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결국은 2012년에 있었던 그 사태가 이번에도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요, 대한민국은 이제 부동산 PF발 충격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결국 답이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2012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똑같이 벌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무수히 많은 서민들의 소상공인들의 예금이 박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저축은행에 들어있는 자신의 돈을 빼야 되는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이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삶은 더 이제 충격적일 것 같으니까요. 더 두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걱정이죠, 걱정.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많이 이제 염려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정말로 이제 낮은 자세로 살면서 어떻게든 좀 뭡니까? 소비를 줄이고 함부로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제2금융권에 넣어놓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1금융권 5대 주요은행 말고 나머지 쪽은 언제 어떻게 엄청난 충격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더 우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면서 사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이 또 반복된다. 어게인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저축은행에 뭐 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거죠. 에이, 5천만원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면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수는 있겠죠. 언제 받냐가 문제인 거죠. 5년 뒤에 받나, 10년 뒤에 받나, 20년 뒤에 받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현상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시점에 못 받는다인 거죠. 원하는 시점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몰려온다, 똑같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로 인한 경제 충격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더 걱정하며,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이 다시 온다. 이미 시작됐다. 라고 보며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